이재용 부회장 구속, 옥중 경영 나설 듯. 어제 속보를 통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김은미 기자, 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면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어제 법정 구속되고 이제 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2018년 2월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석방이 됐었는데 그 후로 약 1,070여일 만에 다시 재수감이 된 건데요. 지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 수감될 때도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도 이 검사를 받고 현재 이제 격리 조치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회장이 있는 이제 서울구치소 같은 경우에는 약 4주 정도 이 격리 조치돼 있다가 그 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그 정상적으로 이제 수감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주요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그 격리 조치가 끝난다고 해도 4주가 다 끝난다고 해도 독거실에서 이제 혼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궁금한 건 이 부회장 어제 2년 6개월 징역이 나왔는데 그럼 대체 언제 나오나 정말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2년 6개월 뒤가 아니라 이제 이미 2018년 2월에 석방이 되면 그때 이미 1년 동안 수감이 됐었기 때문에 1년을 제한 1년 6개월 뒤에 나오게 됩니다. 때문에 이제 가석방이 없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형이 이게 확정된 거라는 전제 하에 이렇게 되면은 1년 6개월 뒤인 내후년쯤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변호인단이 이재용 부회장 접견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알려진 얘기는 없나요? 네. 구속된 첫날인 어제 이제 변호인단 전체가 다 같이 이제 그 이재용 부회장이 있는 서울구치소로 갔다고 합니다. 어제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 현재 어떤가 이제 기자들이 물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 생각보다 좀 흔들림 없이 잘 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이제 저희도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변호인단한테 재상고심 또 청구를 하느냐 신청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고민 중이다라고 했었는데 네. 지금 그 재상고 여부에 대해서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요. 진짜 지난 2017년에 한번 이제 1년 동안 구속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때 상황을 좀 비춰보면 앞으로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활동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에 최초로 이제 구속이 됐었을 때 그때도 이제 삼성은 비상 경영 체제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도 이건희 당시 그 회장이 사실상 뭐 부재 상태였었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그 계속 옥중 경영을 했었었는데 이번에도 직접 옥중 경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삼성 관계자가 말하기를 이제 당장 의사 결정이 필요한 거는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제 현안을 보고할 수밖에 없을 걸로 보인다. 네. 하지만 그 외에 이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던가 이제 대규모로 투자가 필요한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제동이 걸리지 않겠느냐, 제한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신규 투자 부문에 있어서는 일단은 좀 올스톱이 될 것 같다 이런 예측이군요. 네, 맞습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에 막 이렇게 높이 뛰면서 뭐 10만 전자네, 11만 전자네 뭐 이런 얘기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 관심이 상당히 높았는데 일단 어제 구속 이후로는 주가가 한번 출렁였어요. 지금 이제 앞으로 한 1년 6개월 정도 더 구속이 돼야 되는데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제가 어떻게 주가를 예측하겠습니까마는 오늘 좀 전에 검색해 보니까 오늘은 3% 올랐더라고요. 네. 87,500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장중이긴 하지만 96,000 몇백 원까지 가서 10만 원 뭐 근처에 간 적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러니까 많이 기대를 할 겁니다. 최근에 동학개미라고 얘기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 코스피 시장에 쏟아부은 신규 자금 중에 통계로는요. 33% 그러니까 3분의 1이 삼성전자 원주와 우선주에 전부 몰렸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참여를 했든 아니면 뭐 기존에 이미 참여를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든 간에 셋 중에 하나는 뛰어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 돈의 힘으로 뭐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관 투자가들은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가장 시가총액 비중이 높은 종목을 기본으로 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면 시장 전체가 동시에 폭락하지 않는 한은 뭐 잘 갈 거다. 이런 예측을 하겠죠. 문제는 방금 김은미 기자가 설명하면서 옥중 경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앵커는 삼성이 이렇게 되면 대규모 투자는 중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이미 외국인 비중이 주주의 비중이 네. 60%를 넘는 이건 국내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각 부문별로
독립에 가까울 정도로 전문적인 경영인들을 사장으로 앉혀놓고 또는 부회장으로 앉혀놓고 각자 책임하에 투자와 여러 해외 사업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하나하나를 이재용 부회장이 다 사인하고 다 허락을 해야만 하고 이랬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과연 왔겠습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모르겠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는 CEO로서 전권을 행사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이미 각 부문별로 3명, 4명으로 전문 경영인을 나눠놨어요. 또 하나 삼성이 언제까지 승계 문제 또는 정치 권력과의 결탁으로 인한 이런 흑역사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언제까지 떠안고 가겠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이미 결정이 나버린 상황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1년 반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오면 그다음부터는 삼성의 불확실성은 다 해소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 선언을 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네. 심지어 자기한테 있는 경영권을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무거운 짐을 다 털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길게 보면 1년 반, 길게 보면 오히려 삼성전자 주가는 더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흔히 말하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측면에서는 아마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2017년 구속 당시에도 이 계열사 주가가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은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자, 어제 재판에서 주목을 끈 건요. 이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가 양형에 영향을 줄까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직접 주문한 내용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윤지영 기자, 네. 어제 이 부분이 양형에는 전혀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일부 영향을 주기는 했겠지만 그래요? 큰 영향은 없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2019년도 10월에 이 파기환송심 첫 번째 공판에서 재판부가 삼성에 설치를 하라고 권고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난해 2월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을 했는데요. 이게 뇌물 등 불법 기업 활동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기구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에 이어서 지난해 5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4세 경영 포기와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는데요.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음속에는 두고 있었지만 외부에 밝히는 것은 주저해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삼성에서는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노동 3권을 확실히 보장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노력들을 반영을 해서 재판부는 일단 형량 자체는 줄 수 있는 최소한의 형량을 줬습니다. 이 횡령 86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50억 원 이상의 횡령액에 대해서는 법정형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감경을 해줄 수 있는 부분, 이게 2분의 1까지인데요. 이렇게 본다면 2년 6개월이 줄 수 있었던 최소한의 형량인 셈이죠. 하지만 이 3년 이하의 경우에는 이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를 할 수 있음에도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재판부는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에 대해서 선제적인 감시 활동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면 구속하지 않을 것처럼 훈계를 해놓고 결국에는 이 부회장에게 대국민 사과와 자녀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키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은 이후에 법정 구속을 했다라는 비판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구속이 됐잖아요. 네. 벌써 사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부의 선고 직후에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내용인데요. 이 청원인은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야 한다. 이 부회장이 충분히 오너십을 발휘할 기회를 줘야 한다라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3.1절 특별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더불어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얘기도 계속해서 거론이 될지 그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